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 음식,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흙과 땀으로만 기억되던 농업이 이젠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마트 농업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참 아름다운 한국 속담이죠. 오랫동안 농업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인간의 정성과 직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농촌에서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55.8%. 이게 바로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입니다. 와,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고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전 세계적인 농업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농업이 마주한 위기 속에서 기술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 많이 말하는 스마트팜이 도대체 뭔지, 또 AI나 로봇, 드론은 뭘 하고 있는지,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기술이 과연 농부를 대체하게 될지 아니면 구원하게 될지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네, 첫 번째로요. 도대체 왜 이 기술 혁명이 꼭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일할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고 줄어들죠. 날씨는 마음대로 되질 않죠. 그런데 먹어야 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와, 이걸 보면 정말이지 퍼펙트 스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거죠. 이제는 정말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해결책이 스마트팜입니다. 요즘 이 단어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스마트팜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스마트팜의 핵심은 이거예요. 농부의 오랜 경험이나 직관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 경험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루는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농장에 새로운 신경계가 생긴다고요. 농장 곳곳에 있는 센서들이 데이터를 쫙 모으고 그럼 AI가 두뇌처럼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드론이 손과 발, 또 눈이 되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농장 일꾼들이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요. 농장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진짜 놀라운 사례들을 한번 직접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전사도 없이 트랙터가 밤낮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있는 모습을요. GPS랑 AI를 이용해서 단 1cm의 오차도 없이 최적의 경로로 움직이니까 연료나 시간, 비료 낭비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농부님의 말씀에 기술의 진짜 가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된 노동에서 농부를 해방시키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와, 이 수확량 차이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하면 정말 힘든 잘 익은 딸기만 쏙쏙 골랐다는 섬세한 작업도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해냅니다. 이건 단순히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수확물의 품질까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기술이 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축사로도 그대로 옮겨가는데요. 소한테 붙어있는 센서가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나 활동량을 체크하고 이걸 AI가 분석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죠. 가축의 복지를 챙기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별 기술들이 모여서 국가 차원에선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AI 기반 농업의 미래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아주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농장 몇 군데의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산에서부터 유통, 심지어 농촌 생활 전반에 걸쳐서 AI를 농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아주 거대한 국가적인 비전인 거죠. 목표도 아주 분명하고 또 야심차입니다. 2030년까지 생산성은 30% 늘리고 필요한 노동력은 10% 줄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이 생산하면서 더 편하게 일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는데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거대한 첨단 농업단지를 만들어서요. 기술에 밝은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기술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바로 사람에 대한 질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죠. 과연 이 기술혁명은 결국 농부의 일자리를 빼앗는 대체의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농부를 힘든 노동에서 구해주는 구원의 이야기가 될까요? 이걸 보면 답은 단순한 대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협력에 더 가까워 보여요. AI는 반복적이고 계산적인 일은 완벽하게 해내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같은 인간 고유의 영역은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AI가 최고의 조수라면 농부는 지혜로운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도전 과제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기술을 잘 다루는 농부와 그렇지 못한 농부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생기는 그런 디지털 계급 사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기술을 쓸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AI 농업혁명.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미래의 농장을 설계할 때 그 중심에 어떤 농부와 어떤 공동체를 둘 것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